그렇지. 누구한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렇게 미전스쿨 다니고 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감사할까? 누구한테 감사할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또 감사해야 될까? 부모님. 그렇지. 여러분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부모님에게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누구한테? 또 누구한테 해야 될까? 그렇지.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참 좋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좋은 지식으로 가르쳐준 여러 선생님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선생님들 때문에 지식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부모님과 선생님 다음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자란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목사님이 몇 번 강의했지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몇 대 강국이라고? 4번째 강국이에요. 미국, 일본, 독일 다음 4위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100년 전에는 안 그랬잖아.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꼴찌였잖아. 그래가지고 청나라한테 당하고 일본한테 당하고 러시아한테 당하고 그렇게 어려웠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4위가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통일하면 엄청난 나라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리 이렇게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 있어. 앞으로 통일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에 고조선 고구려 땅까지 회복하는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자꾸 까불지, 그지? 우리나라한테 사드를 배치하라느니 말하느니 까불고 또 통일하는데 도와줘야 되잖아, 그지? 우리한테 통일하는데 도와주면 좋아 안 좋아? 지네도 좋고 우리도 좋잖아. 그런데 자꾸 통일 안 되게 방해하고 그렇게 까부니까 중국이 이렇게 위구르, 티벳 이런 나라에 독립해가지고 중국이 쭈그러든다는 거야. 근데 중국이 그래. 정말 겉만 컸지 인구만 많지 가난해서 밥도 못 먹는 사람이 10억 명이나 돼. 그래서 또 중국의 역사는 항상 통합됐다가 분열됐다가 이민족의 침략을 받았다가 이런 역사를 반복해왔어. 그래서 지금은 공산주의로 통일됐지만 앞으로 이렇게 옛날처럼 여러 나라로 분열이 된다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은 통일돼가지고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자, 이렇게 통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통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이 대한민국을 세워주고 부강하게 만든 분들이 있지, 그지? 자, 그분이 누구야? 대한민국을 세운 분이 누구라고? 그렇지, 이승만 박사님이셨어. 그래서 국부라고 그런다 그랬지. 나라를 세운 아버지라. 그래서 미국을 세운 국부는 누구라고? 조지 워싱턴. 대한민국은? 그렇지, 이승만 박사님이 세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놀라우게 된 거야.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나이가 드셔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됐는데 이분이 18년 동안 통치하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들어봤어? 한강의 기적.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았는데 지금 전 세계의 세계 4대 강국이 될 정도로 부강하게 만든 대통령이라 한강의 기적을 만든 대통령이라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 분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국부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신 박정희 대통령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졌잖아. 북한은 반대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바보, 멍텅구리, 통통구리, 박통구리, 뽕꾸라가 세워가지고 이 겨울에 옷도 못 입어. 뜨거운 물도 못 써. 먹을 것도 없어. 얼마나 불쌍해.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통일되면 우리가 북한도 도와주고 북한도 우리나라와 같이 발전시켜주면 엄청난 나라가 되겠지. 그치? 우리가 한강의 기적도 일으켰는데 통일되면
평양에 무슨 강이 있지? 서울에 한강이 있는 것처럼 평양의 수도 평양에 거기도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뭐냐면 대동강이에요. 대동강. 그래서 대동강의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 세계 학자들이 통일되면 대동강의 기적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엄청난 나라가 되고 세계를 지도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번 배웠지만 오늘 박정희 대통령에서 배우려고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6.25 동란 직전에 공산당에서 공산당. 그래서 잡혀서 사형당할 뻔했어. 그런데 여기 백선엽이라는 장군이 백선엽이라는 그 당시 대령인데 보니까 똑똑하거든. 그리고 공산주의에 가입을 했지만 활동은 안 했어. 그러니까 네가 이제 공산주의에서 반성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라. 그랬더니 그런다고 했을까 안 했을까? 응?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안 했으면 사형당해줘. 그치? 그런데 박정희 소령이 내가 모르고 공산주의에 있었는데 이제 전향해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 평생 충성과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살려줬을까?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라고? 박정희가 소령 때 사형당에 죽게 생겼는데 누가 살려줬다고?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라고? 이승만 대통령이잖아.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지 이렇게 똑똑한 인재인데 반성하면 살려줘서 대한민국에 훌륭한 인물을 만들어야지. 나도 청년 때 대한제국 개혁운동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잖아. 그치? 거기서 변화됐잖아.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박사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됐잖아.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를 살려줘가지고 박정희가 사형을 안 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6.25 전쟁이 나니까 박정희가 다시 군대에 와가지고 열심히 싸웠어. 열심히 싸웠는데 이게 대령 때야. 박정희 대령 때. 이거는 이승만 박사. 이게 자 우리가 북한한테 질 뻔했잖아. 근데 미군이 도와줬잖아. 그런데 미군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 군인이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너무 잘 싸우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장비가 부족하고 훈련을 제대로 못 받았어. 그렇잖아. 1948년도에 나라가 세워져가지고 2년 만에 1950년 전쟁이 났으니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벤프리드 장군이 이 대한민국 사람은 똑똑해가지고 훈련만 잘 받고 좋은 장비만 대주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최초로 구사단을 재편성해가지고 최정예 사단으로 만드는 훈련을 할 때 그때 사단장이 장도윤이라는 사람이고 그때 참모장이 누구? 박정희 대령이었어.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잖아. 우리가 참 무기가 없고 훈련을 못 받아가지고 중공군한테 당하고 북한군에게 소련에게 당했는데 이제 미군이 도와주고 벤프리드 장군이 도와줘서 훈련을 받게 하고 최고 정예 사단을 만드니까 이제부터 우리나라가 강한 군대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연설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려준 거 잘했어 못했어? 잘했지. 살려줬더니 이렇게 훌륭한 군인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 훈시한 다른 사진이야.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군대가 세계 최강 군대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중공군을 물리치고 휴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 군인들도 나도 미국에 가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디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받고 어디서 박사를 받았다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승만도 미국 유학 가가지고 박사가 돼가지고 훌륭한 인물에서 대한민국을 세웠으니까 야! 전 군대 중에서 제일 똘똘한 놈 뽑아
그런데 누가 뽑혔어? 박정희가 뽑힌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까 대령이었지. 그래서 별 하나 장군으로 진급을 시켜가지고 어디로 유학 보냈어? 미국으로 유학 보낸 거야. 그래서 너는 미국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인물이 되라. 그런 거야, 보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최초로 장군이 돼가지고 미국 유학 가가지고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와서 오늘날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지. 자, 그런데 또 언제 만나냐면 유학하고 난 다음에 오사단장 때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이렇게 사단장하고 만나는. 그러니까 기쁠까 안 기쁠까? 기쁘지. 정말 공산주의 빨갱이로 말이야 사형 나갈 뻔했는데 그거 살려줬더니 이렇게 훌륭한 군인이 돼가지고 사단장이 됐으니까.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시고 하와이에 가셨을 때 이승만 박사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하야를 하니까 너무너무 혼란한 거야. 막 국회의원들이 오늘날 국회의원이랑 똑같아. 서로 그냥 자기 이것만 챙기려고 국회의원들이 막 싸우고 하니까 막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어. 그때 박정희 소장이 별 2개였는데 군사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은 거야. 그래서 나라를 바로잡고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게 된 거지. 그런데 놀라운 거는 5월 16일 날 1961년 5월 16일 날 군사혁명을 성공하고 한 20일이 지난 다음 6월 8일 날 혁명위원회 박정희 수장이 어디를 방문했는 거 아니? 학교를 방문했어. 어느 학교를 방문했을까? 이승만 박사가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세운 무슨 학교에 다녔다고? 배제학당을 다녔잖아. 그래서 여기 배제학당에 방문한 거야. 그리고 배제학교에는 이승만 박사를 기념해서 이승만 박사의 호가 우남인데 우남회관이라는 데 있어. 거기를 방문하고 배제대 학생들에게 사연을 받는 모습이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한 달도 채 안 돼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박사가 나온 배제학교를 방문해가지고 학생들에게 훈시라는 거겠지, 그치? 너희들도 이승만 대통령처럼 훌륭한 인물이 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훈시를 한 거겠지. 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정도 꿈과 비전을 가졌는고 하니, 자,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자주 보는 동상 있지? 광화문에 뭐지? 이순신 장군 동상, 그치? 저 이순신 장군 동상을 누가 세웠을까? 이승만. 자, 그렇지. 여기 있잖아.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그 당시 세워서 제막식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박정희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을 광화문에다 딱 세운 거지. 그지? 아유, 그 뒤에다가 이승만 대통령 동상도 세웠으면 참 좋았는데, 그치? 그런데 어쨌든 이순신 장군 동상부터 쫙 이렇게 세운 거야.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눈빛이 어때? 눈빛이 어때? 무섭지? 무섭잖아.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위험 있게 쫙 쳐다보는데 어디를 쳐다볼 것 같아? 북한? 북한이면 뒤를 쳐다봐야지. 이순신 장군이 밑에 쳐다보고 있잖아. 중국을 쳐다보려면 저쪽 동쪽을 쳐다봐야지. 서쪽을 쳐다봐야지. 미국을 쳐다보려면 동쪽을 쳐다봐야지. 북한을 쳐다보려면 북쪽으로 봐야지. 근데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야. 어딜 쳐다보는 거야? 다시 봐. 북한을 보려면 이렇게 봐야지. 중국을 보려면 이렇게 봐야지. 미국을 보려면 이렇게 봐야지. 러시아를 보려면 이렇게 봐야지. 근데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야. 그렇지. 일본을 바라보는 거야. 일본을. 왜? 일본 놈이 30년 동안 우리를 통치하고 침략하고 제일 나쁜 놈이잖아, 그지? 그래서 일본을 쳐다보는 거야. 그 뜻은 무슨 뜻이야?
그렇지. 일본 쳐들어오면은 이제는 니네들 싹.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본보다도 더 큰 나라. 그지? 일본보다 더 좋은 나라. 일본을 제압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 의미로 쫙 쳐다보는 건데, 근데 일본에서도 일본의 수도가 어디지? 도쿄. 도쿄에서도 제일 중요한 곳이 있는데 어딘지 모를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수도는 어디지? 서울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야? 광화문이잖아, 그치? 거기 광화문도 있고 청와대인지, 그래, 맞아, 청와대. 광화문도 있고 경복궁도 있고 청와대도 있잖아. 거기가 제일 중요하지. 그러면 일본 도쿄에서 제일 중요한 곳은 어디냐면 야시쿠니 신사야. 거기에 야시쿠니 신사가 있어. 거기가 얼마나 중요한 데냐면 일본의 수상 누구지? 아베 뽕뿌라. 아베 뽕뿌라. 아베 수상이 참배하는 데야. 그 일본 수상이 참배할 정도니까 야시쿠니 신사라는 데가 굉장히 중요한 데지, 그치? 여기에 일본 한때 미국하고 전쟁을 했던 그 수상, 또 장군, 또 일본 제국을 세운 그런 훌륭한 인물들을 모신 데거든. 근데 그 야시쿠니 신사를 딱 쳐다보는 거지, 이순신 장군이. 그런데 야시쿠니 신사 앞에도 동상이 있어, 동상. 무슨 동상이냐? 야시쿠니 신사 앞에 어떤 놈이 딱 서 있어. 일본 놈이지, 그치? 이름이 노무라 마스지로라는 사람이야. 노무라 마스지로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본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야. 중요한 인물이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치? 얼마나 중요하면 야시쿠니 신사 앞에다가 통상을 대성을 했겠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광화문 앞에 이순신 동상하고 비슷한 거잖아. 근데 이순신 장군 동상이 누굴 쳐다보고 있다고? 얘를 째려다보는 거야. 얘를 착 보는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울 때는 무슨 뜻이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을 능가하는 그런 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일본 꼼짝마, 니네 야스쿠니 신사 앞에 노무라 마스지로 너 꼼짝하지 마. 그런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이다 보니까 또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고도로 성장해가지고 북한을 이기니까 북한 김일성, 김정일이가 싫어하잖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군인이었다고 비판을 해.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노무라 마스지로 하는 거야. 왜? 이 노무라 마스지로가 일본 육사를 창설한 사람이거든. 일본 육사의 초대 교장이었거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육사를 다녔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알고 이걸 제압해야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교사에 써서 교사. 여러분 초등학생들 있지, 그치? 문경초등학교. 여러분들 가르치던 선생님이었었어. 여러분들 가르치던 선생님이었는데 일본 놈들이 하도 못 사귀고 가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일본에 장교가 돼가지고 나를 못 사귀고는 일본 놈들을 꼼짝 못해야 되겠다. 왜? 그 당시는 제일 일본에서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야? 장군이었거든. 장교였거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도 일본 군인 앞에서는 벌벌벌 떨고 경찰들도 순사들도 일본 군인 앞에서는 벌벌벌 떠는 거야. 그래서 교사였다가 일본 육사에 들어가서 장교가 돼서 원 모습이야. 그런데 어떻게 거짓말로 그러는 거니? 이게 박정희라는 거야, 박정희. 그래서 박정희가 일본군 장교로서 나쁜 짓을 했다는 거야. 근데 잘 봐라. 박정희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위였어. 소위였다가 해방되고서는 국군이 됐거든. 이거는 별이 몇 개지? 하나, 둘, 셋. 이거는 별이 몇 개야? 한 개야, 소좌. 그리고 이거는 줄이 두 줄 쳐 있어. 이건 한 줄 쳐 있고. 그래서 이거는 연대장, 육군 대령 사진이야. 근데 육군 대령 사진을 가지고 박정희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야. 거짓말이지. 이렇게 거짓말로
박정희를 모독하고 우리 역사를 모독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그때 장충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 누구지? 에? 박정희 대통령 딸.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장충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할 때 아버지랑 뛰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군사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 질서를 바로잡고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방문해가지고 둘이 뛰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보니까 1979년도에 리콴유라는 수상이 한국을 방문해서 그때 만나는 장면이야. 그때 27살 때였거든. 27살 때. 근데 여러분 리콴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싱가포르 가본 사람. 싱가포르 어마어마하지, 그치?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야. GNP 7만 불. 우리나라는 아직 3만 불인데 싱가포르 7만 불이야. 무지무지 잘 사는 나라야. 그런 나라를 세운 분이 리콴유야. 그렇지만 조그만 선국가잖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분단됐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제철, 인천공항, 원자력 이런 세계적인 나라가 되니까 리콴유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서로 이렇게 존경받고 경쟁하는 상대였거든. 그래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만나는 사진이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과 리콴유 씨가 만날 때 몇 살 때라고 그랬어? 27살. 그러면 이 사람들 둘이 정상회담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정상회담을 하면은 그 회담 사이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있지? 통역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치? 리콴유는 영어로 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영어를 조금밖에 못하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통역을 해야 되는데 누가 있을까? 왜 이렇게 잘 알아? 27살 박근혜 영예가 대통령끼리의 정상회담을 통역을 했단 말이야. 똑똑해 안 똑똑해? 똑똑해 안 똑똑해? 무지무지 똑똑하지. 생각을 해봐. 통역도 힘든데, 그치? 통역도 힘든데 이게 무슨 통역이야?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정상들 간의 외교와 국가 문제를 협의하는 것을 통역할 정도로, 그 정도로 똑똑했던 거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대통령 됐을 때거든. 대통령 됐을 때 취임식 때에 에드윈 플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 에드윈 플러라는 사람.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레이건 대통령 알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 있어. 원래는 영화배우 출신, 영화배우였어, 영화배우. 그런데 이 사람이 레이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레이건이 대통령 돼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 소련을 붕괴시켰어. 소련 알지? 원래 소련이 공산주의라는데 소련이 붕괴되고 지금 어떻게 됐어? 러시아가 됐잖아. 그리고 소련 안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16개국이 독립을 했잖아. 그래서 소련을 붕괴시키고 그 다음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는데 어떻게 됐다고? 동독과 서독 뭐 했다고? 통일했어. 누가? 이분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전략을 짜고 외교를 해가지고 소련이 붕괴되니까 소련의 도움을 받던 동독이 무너지고 서독이 통일이 될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번에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해서 누가 됐다고? 그런데 트럼프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라고? 이 사람이야. 에드윈 플러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를 도와서 대통령을 만들었어. 그러면 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을까? 자, 레이건이 소련을 해체시키고 동서통일을 이룬 것처럼 이분이 트럼프하고 뭘 하겠다는 거야? 중국을 해체시키고 남북을 통일시키겠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대통령 될 때부터 그런 전략을 가지고 서로 만나고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통일이 곧 될 것 같지, 그지? 트럼프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렇게 리콴유 수상, 이때는 막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90세가 될 정도였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통일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중국을 다루고, 어떻게 하면 일본을 다루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오늘날 나라를 다스리는 거지. 그 다음에 이분은 싱가포르의 두 번째 수상, 고척동이라는 수상.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은 리센융이라는 사람이야. 이분은 누구 아들이냐면 리콴유의 아들이야. 리콴유의 아들. 초대 수상 아들인데 지금 싱가포르 수상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아서 똑똑하니까 오늘날 싱가포르를 이렇게 더 발전시켰지. 박정희 대통령 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해서 통일하려고 하는 거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늘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민족. 그래서 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통일을 평화적인 방법을 할까 이렇게 일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북한은 통일을 싫어할까 나 좋아할까?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하면 통일을 안 할까?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국내에 친북파를 만들고, 그래서 통일 못하게 누구를 반대하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는 거잖아. 그치? 왜? 박근혜 대통령 통일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촛불 들고 데모시키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참 놀라운 일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뒤를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로 황교안 총리가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지. 그치? 황교안 총리는 전도사예요. 전도사.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앞으로 통일시대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영어 잘하죠? 영어 열심히 하죠? 영어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국가 정상들의 뭘 한다고? 통역할 정도로. 그러려면 영어만 잘해가지고 안 되지, 그치? 외교도 알아야 되고 경제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도 알을 정도로,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중요한 때에 여러분이 올해 한 해 동안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선생님께 감사하고 위대한 나라를 세워주신 우리 국부 이승만 박사님과 또 오늘 북방하게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준 박정희 대통령과 그리고 그분의 딸로서 지금 통일을 하려고 기도하고 애쓰시는 박근혜 대통령, 또 황교안 총리, 이런 좋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똑똑한 지도자들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그 뒤를 이어서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